여기 이 시간에 정말 쉬시는 게 아니라 꽃놀이가 아니라 배움을 선택하신 우리 사장님들은 이미 다른 분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다. 꿈에 더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지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줌이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아마 비디오를 켜고 입장하실 건지 비디오를 끄고 입장하실 건지 아마 선택하고 들어오시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원래 이제 기본 세팅 값이 카메라 끄고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이 지금 카메라를 켜고 들어오게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바로 입장을 눌렀더니 나도 모르게 카메라가 켜져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또 방송사고가 있을까봐 제가 박미주 대표님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의도와 상관없이 켜져 있는 비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끄고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켜놨는데 이제 의도하셔서 켜놨는데 제가 껐다라면 예, 죄송하고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줌에 들어오실 때 나는 비디오를 끄고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평범하게 살다가 끝나도 괜찮은가? 사실 누구나 뭔가 성공하는 삶,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 꿈꾸는 삶이 있으시지만 사실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변화하려고 노력하거나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진 않죠. 그러나 또 우리는 유니스티를 선택했기 때문에 꿈을 위해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아마 오늘 박미주 대표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평범하게 살다가 끝낼 것인가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에 대한 그런 답을 찾고 또 우리가 유니티를 만났을 때 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아마 스스로에게 묻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사님께서도 아마 이 주제만큼은 오늘 이 강사님께서 제일 어, 감동적으로 또 뜻깊게 또 파격적으로 전달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우리 강사님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와 환한 미소와 그리고 막 채팅으로 인사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유니스티 인터내셔널 체험스 클럽 멤버 트리플 다이아몬드 최종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다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최종미입니다. 정진 대표님 혹시 마이크 울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살짝 어, 울리는 것 같은데 저는? 살짝 울리는데 저는 듣기에 괜찮아요?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냥 대표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그야말로 거창한데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올바로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평범하게 살다 끝내지는 못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 일은 내가 혼자 능력과 노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시스템의 힘, 여기에 계시는 많은 성공자들의 힘, 그다음에 잘 나가고 있는 형제라인들, 멤버의 힘에서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으며 내 혼자의 노력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함께 복제를 해 나가는데 그 성장이 기하급수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시간은 남아돌게 돼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정도 비즈니스를 하니까 이제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는 여유가 생겼어요. 꽃도 이제 이름을 알아가면서 사진도 찍어가면서 구글링도 해가면서 때로는 챗GPT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볼 마음의 여유가 생겼더라. 시간이 가면 시간은 여러분 원하는데 마음껏 써도 소득은 오히려 이게 노력하고 무관하게 늘어나는 마케팅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연히 만났지만 진짜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책을 통해서 많은 상상을 했고 내 생각들을
받거나 같은 것 같아요. 비교적 내가 맞다라고 했던 책들이 이것도 안 넘어가요. 예. 동일한 문으로 들어가면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은 남들의 방식을 많이 모방을 했었을 거거든요. 남들이 자영업 하니까, 남들이 직장을 출근하니까, 남들이 이거 하니까, 남들이 이것이 급한 일이라고 하니까, 중요한 게 뭔지 급한 게 뭔지도 모르는 채 이 사람이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저 사람이 저거 하면 그거 하고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앞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때로는 그냥 맹목적으로 남들이 하는 걸 따라 했던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카피캣 마케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거의 운유법으로 돼 있어요. 언뜻 보면 맞는 말만 써 있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가슴을 파고드는 뇌리를 찌르는 이런 멘트들이 많이 나와요. 모든 책을 보면 머리말을 보는데 저는 머리말을 읽으면서 항상 책에 쓰여진 목적을 보거든요. 95%인가 5%인가 이 질문이 머리말에 나와요. 만약에 당신이 다수를 따르지 않는 5% 안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다면 그것을 기꺼이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예 하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우리는 모방자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냥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뛰었던 게 아니고 누워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걷는 모습을 보고 뛰는 모습을 보고 모방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모방을 하는 건 너무 본능처럼 잘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끔씩 내가 무엇을 모방하는지 제대로 된 것을 모방한지도 모르는 채 그냥 익숙함에 길들여져서 나도 모르게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을 가고 있지 않는지 늘 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그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때로는 물건을 팔듯이 사람을 끌어모으듯이 장사하듯이 영업하듯이 시간도 어디에가 중요한데 써야 되고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나중에는 늘 책을 가까이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미팅 전후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몇 시간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예, 만약에 급한 것과 중요한 일이 겹쳤을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사고방식이나 행동의 습관을 제대로 복제하고 있는지 자기 점검이 없이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수도 있더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 사업입니다. 시스템에서 원하는 일을 내가 해서 결과가 나면 내가 시스템이 되는 사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가장 흡사한 비즈니스가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내가 대가를 지불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모방하잖아요. 왜 맥도날드 가게에 감자튀김 기계가 오른쪽에 있는지 가맹점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할 뿐이에요. 왜요? 거기에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 따라 하다가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때로는 본사와 같은 100%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단 하나 차이점은 가맹점 주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이 100%가 1000%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이에요. 내가 가맹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본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시스템이 되었을 때 얼마든지 내 시스템 확장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요?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제가 중요한 비즈니스다. 내가 만약에 지렛대 하나만 있으면 이 지구도 들어 올려 굉장히 적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내는 걸 우리는 지렛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스템만 제대로 복제하면 내 주위에 있는 그도 그녀도 나처럼의
100, 100에 1%씩 1000명이면 1000%, 10,000%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것은 내가 비즈니스를 복제해 나가듯이 그들도 누군가를 복제시켰을 때 처음엔 나 혼자 하지만 시간이 가면 10명, 시간이 가면 30명, 시간이 가면 100명, 시간이 가면 1000명이 하는 노력에 대한 로열티를 가져오기 때문에 돈을 어디다 쓸지를 걱정할 때가 반드시 돌아온다. 지금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닌 건 아니다. 다만 손익분기점이 될 때까지는 시스템을 복제하고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자기 점검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쉬운 일인데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인데 그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쉬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은 맛있죠. 그런데 그거를 앞을 콘에 담으니까 흘리지도 잘 않죠. 그렇지 않으면 도구를. 코카콜라는 대부분 과거에 많이들 좋아했죠. 그런데 과거에 병을 갖고 가서 담아왔을 때는 한밤중에는 어려웠다고요. 또 지역적으로 멀으면 어려웠다고요. 그 탄소통을 탄소통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아이디어, 이걸 병에 담아라.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밤낮 없이 가능하듯이 우리는 다소 때로는 나 혼자 노력으로는 어려운 일도 이곳에 오면 지금 이 중강의를 혼자 듣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나 혼자 들고 있다면 아예 오늘 안 들어야지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들어버리는 비디오를 켜고 하는 문화를 보면 왠지 나도 그걸 따라가야. 여기 형제라인들, 내가 미팅장에 왔는데 날마다 나 혼자 가. 어느 날 그 미팅이 별로 재미있지 않죠. 근데 내가 갈 때마다 미팅장이 자리를 막 차지해요. 그러면 왠지 이 일은 되는 일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를 점검하게 되죠. 동기부여 받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환상적인 결합이라고 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미팅에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이 이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느끼든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든 이 일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일인데 내가 생각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일을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일을 잘 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다양히 내가 서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나에게는 스폰서님이 있고 또 시스템의 세미나도 있고 또 북아시아 컨벤션 이런 다양한 동기부여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으니 때로는 내가 의심스럽거든. 시스템을 한번 봐라.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을 봐라. 그리고 내가 때로는 나 혼자 잘난 맛에 취해 있을 때는 가끔씩 어려운 사람도 돌아봐라. 저는 이 책에서 어, 오늘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봐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야 한다. 이걸 환상적인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부자가 되는 데는 공식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데도 가난한 공식이 있어요. 근데 부자들은 가졌으면 나눠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 가난함을 신세 탓할 게 아니라 부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야 할 일이다. 이거를 시스템으로 바꿔보면 내가 다소 부족하다면 무엇을 더 노력하는지 돼야 될지 잘 봐라. 마지막 대목에 이추여 터닛. 네트워크 마케팅은 폭발 성장할 거다. 그런데 당신은 박수를 치는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저는 주인공이 돼야지. 예, 라고 답을 내렸고 그 답이 지금까지 흔들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네트워커. 결국은 여러분 각자가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네트워커가 되셔야 되고 또 그 네트워커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오호. 제가 비즈니스를 막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문득 벽에 부딪힌 적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미쳐서 움직이고 있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있더라. 아, 이 일은 속해 있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저렇게 열심히 달리는 사람 응원해주면 되겠구나. 응원 부대들이 많았어요. 같이 뛰어야 할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느 날 존 밀턴 포그가 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네트워커라는 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 알고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 이거를 깨달았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잘해야 되는 비즈니스이지만 내가 잘 해왔던 거를 잘 그도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양육의 답이 있다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계기가 됐어요. 가르치는데 지겹도록 운동선수처럼 끊임없는 반복이거든요. 우리 일들은. 그래서 딱 한 번 잘 배운 일을 죽을 때까지 그냥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배울 거 제대로 모방하면 자다가도 할 수 있는 게 사업이에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이 너무 쉬웠다. 그들은 알아야 할 것들을 일찍 메꿔 한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거는 많은 강사님들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내가 꼭 모방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들을 실제로 나도 해봐요. 해보는데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면 한번 반복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결과가, 그래서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미 이제 나는 메커타 돼 있으니 이제 자다가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반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거를 반복함에 있어서 학습에 재미를 더하는 건 그에게 적절한 동기부여, 꿈이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의 꿈이 터치됐을 때 그는 배우는 걸 재밌어 할 거다.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아이 재수없어 라는 말을 많이 쓰는 분들은 항상 내가 하는 일이 재수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해요. 오늘 또 재수가 없었네.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뭐가 잘 안 됐어. 아, 또 하면 되지 뭐. 그거 역시 내가 살아오면서 주로 어떤 생각을 선택했느냐 습관이에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다수는 과거에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이 문화 속에서 나를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또 누군가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습관을 바꿔서 결과를 내는 비즈니스라는 거. 똑같은 해를 봤는데 아, 해는 왜 뜬 거야? 똑같은 해를 봤는데 처해가 있으니 농산물도 잘 자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관점을 요로 바꾸는 건 이 조직원이 속하는 문화 특히 내가 어떤 언어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늘 내 마음의 렌즈 세상을 바꾸는데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내 멤버가 모이는 걸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미팅장에 오면서의 하찮은 걸음걸이 표정 말의 씨 예, 강의를 듣는 태도 이런 것들을 바꿔보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일 거거든요. 누군가를 가르침에 있어서 가르치기보다는 사람은 스스로 답을 내린 것들을 집중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냐.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보다는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스스로 적절한 질문을 하는 습관 또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앞으로 한 번만 넘고 안 되지.
아니, 앞으로 넘겨야 하는데. 느려서 그런가요? 다시. 에이, 큰일 나시오. 적절한 질문을 해보는 거. 그래서 늘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미팅장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씩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나를 객관화해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는 어딘가? 여러분이나 저나 유니시티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훌륭한 도구이고 수단이에요. 그러면 나는 궁극적으로 내가 유니시티에서 성공한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최고가 되는 거냐? 내가 남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면 더불어 사는 삶인 거냐? 나는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어떤 사람으로 불리우고 싶은가? 내 삶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난 참 자유로운 삶을 원했던 것 같아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으면 실컷 놀고, 참 자유를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저는 매사에 나에게 주어지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선택했다면 그것은 남이 한 일이면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 못했다는 건 그건 나의 책임이라는 거. 그것에 대한 후회가 없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보면 결코 후회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거죠.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자.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건 어제 내가 계획하지 않은 오늘을 사는 거거든요. 어제 오늘을 맞이하면서 내가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토록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던 내일을 여러분 허무하게 허비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이 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의 인생이 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면 이런 것들을 한번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이 팀 속에 속해서 지금 미팅을 듣고 있는데 내가 이 미팅을 듣는 태도에서 남에게 본보이고 싶은 건 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매 순간순간 사람들은 누구나 내 존재감을 인정받고는 싶어 합니다. 그 존재감을 부각하는데 나를 알아달라고 해서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묵묵히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시간 속에서 나를 가볍게 봤던 그 사람들도 나에게 도움을 기꺼이 청하고 우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뀐다는 거. 남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 걸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대접을 받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마음 깊이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내가 원하는 세상, 자유. 그래, 나는 자고 싶을 때 잘, 쓰고 싶을 때 팍팍 쓰고 싶어서 나는 유니시티를 선택했지. 이럴 갈 때, 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막 짐 보따리를 몽땅 들고 가는데 하필이면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가방을 한 개, 두 개, 세 개 막 들고 가는 이 모습도 누가 좀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해서 내가 어느 날 정말 멋있게 살아갈 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자랑스럽다. 단 한 번도 실수, 실패, 두려움이 몰려오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짧게 좌절할 뻔하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지금 유니시티를 통해서 그냥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좋은 도구를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갑시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이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죽어가는 루게릭병으로 죽어가는 교수가 그 사랑하는 제자와 매주 화요일마다 그는 내가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래 나는 죽을 건데 그래 면회사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기꺼이 밝은 모습으로 매주 화요일에 시간을 내줍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남고 싶은지 한 번씩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지만 망각해서도 못하니까 책이란 그런 것 같아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똑같은 책을 좀 커서 또 사업 1년 차, 3년 차, 5년 차 물론 이 책이 아니어도 있지만 그냥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평범함의 함정에 묻히곤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지 않았다라고 보지는 못해요. 지금 정도면 괜찮아. 성장이 멈추는 거죠. 그 생각을 하는. 이제 멤버십이 워낙 튼튼한 사람은 성장이 멈추지만 대부분은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도미노처럼 거꾸로 가버리는 거죠. 실패가 두려워서 실패를 피해요. 그러니까 아예 도전을 안 해요. 두려우니까 가기 전에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거야. 명단이 없어요. 이 사업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명단이 없어요. 가끔씩 한번 톡을 날려봐라. 이 사람 연락 안 한 지 10년 됐는데요. 30년 만에 만나서 이 비즈니스에 동참하게 되고 성공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해서 인생이 바뀌려니까 희한하게 바뀐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 평범함을 택하는 거죠. 뭐가 두려워서요? 실패가.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어느 날 그 사람은 그분은 이 일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남만큼도 못한다라는 거. 결국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 그런데 유니시티가 대단한 거는 여러분이 하찮고 귀찮고 일 같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의 기대 이상의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자꾸 이곳에서 놀아라, 이곳에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남들과 비슷하게 살면서 나만의 방향을 잇는 거.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나친 경쟁 의식을 갖다 보니까 남이 이거 하면 저거 나도 그거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계속 쫓다 보니까 어느 날 나는 뭐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사는 거야? 왜 사는 거야? 존재감을 이게 이제 평범함의 함정이라는 거죠.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걸 해볼 걸. 10대들은요, 대부분 후회를 어저께 너무 본 거 또 한 번 보고 싶다. 이렇게 긍정적인 후회를 한대요. 20대들은 예, 그나마 찌끔 후회한대. 그때 한 시간만 더 했을 걸. 예, 30대, 40대, 50대 갈수록 깊은 후회를 한대요. 다시 70대가 돼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면요. 그때 조금 순수한 어린아이로 돌아간대요. 근데 그들에게는 원하지 않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평범함의 함정에 빠지지만 않으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다. 평범함이 뭐냐? 그냥 생각 없이 미팅에 오는 거예요. 미팅에 올 때 내가 왜 왔는지. 미팅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의를 듣는데 누군가는 강사들이 이 사업을 만난 마이 스토리를 보면서 많은 앞으로 만나게 될 파트너들을 떠올려요. 막 그 순간에도 명단을 작성하면서. 그리고 그 강사의 경력사항에 꼬리표를 막 붙이는 거죠. 저분 삼신할매, 저분 관절염,
저분 위암, 저분 다낭성 난소증후 이렇게 꼬립줄을 막 바빠요, 바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메모로 듣고 막 이렇게. 그런데 나는 내가 지금 빈둥빈둥 미팅장에 오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귀신같이 나의 나쁜 거는 빨리 모방. 내가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평범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인생의 최대의 경쟁자는 어제의 나여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잊지 않기 위해서 적고, 각인하기 위해서 적고, 오늘 강사의 멘트 중에 내가 반드시 새길 것 적고, 그걸 또 적용해보고, 이게 공부라고 그랬어요. 말해보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적자 생존. 이거를 3번만 말해보세요. 저 그랬지? 몸이 따라가요. 큰 거창한 계획보다는 매일 하루 어제의 나와 달라지기 위해서 소소한 것부터 내가 책을 안 읽은 지 한 달이 됐어.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읽으면 되지. 거창하게 한 권씩이 아니고 한 페이지씩, 3페이지씩, 10분씩, 5분씩 읽었던 책을 또 읽어보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다시 검토하고 이제 시간을 줄여보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을 읽는데 책을 읽었었다면 생각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내가 메모해야 할 걸 메모해보고 메모를 했다면 다시 내가 강의를 당장 누가 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보고 나라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꾸 내 것 탈을 하는 것들을 해보셔야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다. 다만 내가 하기로 한 일을 가능한 한 오래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하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흐지부지 열심히 하다가 흐지부지 전기밥솥에 코드를 넣었다 뺐다 하면 밥도 안 되지만 죽도 안 돼요. 가끔씩 이 비즈니스도 그렇게 하고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또한 오늘 막 세미나가 있었다. 강사가 기가 막혔다. 막 기분이 막 금방 다음 달 10명을 늘려갖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미팅장에 안 와 있어. 왜냐? 부부싸움 했거든요. 감정에 휘둘린다. 특히 아무래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초기에는 여자분들이 비즈니스를 조금 잘해요. 감성적인 것도 있고 또 수다스러운 것도 있고 여자들이 일 같지 않은 만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감정 때문에 집으로 보내기도 잘 보내. 또 스스로 집에 가. 이런 감정에 휘둘린다. 내 기분을 잘 지키려면 늘 방해꾼들을 잘 없애줘야 돼요. 그게 뭐냐? 책을 들고라도 다니세요. 못 읽으면. 초창기에 책 들고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돼서인지 어,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있는 아쉬움. 매일 차를 타면 성공한 사람의 음악 파일이 나오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안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면 내가 책임져야 할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신기하게 체험앤스인 저도 여행 갔다 와서 기분을 비행기 안에서 잡고 오지 않으면 자칫 한 달이 그냥 가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루틴, 저는 그냥 시차가 있는 나라에 가면 아예 한국의 낮이다. 그러면 그냥 앉아요, 저녁에. 그리고 막 버스 속에서 쪽잠 자죠.
그냥 똑같이 한국에서 루틴을 같이 해요. 비행기에 오면서 그냥 미리 약속을 잡고 가요.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누가 휘둘리지 않으려고, 내가 휘둘리지 않으려고. 결국 습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기분이 너무 깔아진다. 그냥 음악을 신나게 틀어버린다. 소리를 꽉 질러버린다. 숨을 들이쉬고 저의 경우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그때 돈을 써보는 거예요. 미용실을 가보기도 하고 어차피 해야 할 네일을 하기도 하고 그때 예, 나를 위해서 어, 쇼핑을 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거죠. 습관 시스템을.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강해진다. 인생이 바뀌는 복리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똑똑함이나 운이 있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런 일은 없다. 아들이 운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올림픽에 나가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운동하는 거나 이거나 똑같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시합장을 가서 보면 천재적인 애들 있어요. 걔는 슉 하면 막 저게 사람이야 뭐야. 그래서 막 제 입으로도 너는 천부적인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너는 재능이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데 초등학교 때도 있었고 중학교 때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대학교 때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모두는 업계를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만나서 성공서적을 읽으면서 또 이 사업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가 재능이 있다고 보고 천재라고 하고 이런 칭송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결국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점검할 때 자기 과정을 칭찬했던 사람.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지나치게 나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 그걸 교만이라고 하죠. 빠지지 않으려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더 나은 내일의 나를 늘 상상하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30대 때 그냥 뭐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지는 몰랐고 성공을 간절히 갈망했던 시절에 우리 남편하고 살다가는 가난함을 면치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바뀌는 게 빠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막 책을 날 세워서 읽고 막 위인 저기를 읽기도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제 책상에 적어놨던 거예요. 성공. 어떠한 것을 간절히 원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그걸 신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노력을 해야 하고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며 때로는 투쟁을 하여야 할 때도 있다. 그러면 그것은 비로소 한참 후에야 이루어진다. 그것이 성공이다. 그냥 운은 생각하지 마세요. 능력 필요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어도 꾸준함이 없으면 안 된다. 결국 꾸준함이 있으면 아무리 바보 멍청이어도 이 시스템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평범한 사람과 결과를 만드는 사람의 차이는 내가 가진 마인드가 고정 마인드셋인가 성장 마인드셋인가 아까 그 사라진 친구들처럼 재능이 있어야 돼. 나는 머리가 나빠. 또 욕구가 더 많이 배우고 싶다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남들보다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고정형. 그러면 그 사람은 남보다 똑똑해 보이지 못할 때 남 때문에 자기가 집에 들어가거나 포기하거든요. 도전 앞에서 도전? 성공한 사람들도 이 과정이 있었을 거야.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무서운 것이 나타났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응.
역경 앞에서 쉽게 포기한다. 오라파도요. 나는 어차피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다수의 물결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4차 산업이 시작되면서 문화 컨텐츠 사업이 됐고 오래 살면서 문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니까 우리는 웰리스, 좀 더 건강한 이걸 다수가 추구하는 걸 역행해서 가는 일이에요. 예, 폭포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나는 거슬러서 저 위에 계곡으로 올라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내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 무엇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과의 내가 무엇을 하면 이걸 비껴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노력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노력한 것은 성공, 반드시 이루어진다. 남의 비판에 대해서 분명히 나에게 맞는 말을 기분 나쁘다. 무시한다. 배운다. 아, 그랬군요. 감사해요.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보려면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의 성공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달의 목표 PD만 외치고 있을까 위협을 받는다. 아, 나 고정 마인드, 내 사고방식을 좀 더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꿔야겠구나. 누군가의 성공, 야, 저 사람은 똑같은 나와 여건 상황 속에서도 돈이 없다고 제품을 안 먹는 게 아니고 돈이 없다고 꼭 해야 할 제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을 택했구나. 교훈과 영감을 얻는다. 결국 성장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가 써먹지 않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역행에서 관련이 내 안에 있는 거인들을 깨웠다. 그러지 아니한 사람은 현재 수준의 환경 탓, 누구 탓하고 넘어가더라. 지속하는 일, 반복, 일 같지 않은 일. 책 15분씩 읽으래요. 뭐 책 읽으면 수당을 더 줘요? CD를 들으래요. 그거 안 들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어느 날 열렸던 마음이 마이너스로 낭떠러지로 갈 수 있다.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게 중요하다. 뭔 일을 할까지 다 알려줬잖아요. 책을 15분씩 읽어라. 음원 파일을 하루에 한 번씩 들어라. 매일 미팅에 참석해라. 미팅이 없는 날은 주무르라.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과 상담. 누군가를 만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있느냐고 물어봐라. 요즘 다이어트 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냐. 너도 이 고비를 먹어? 물어봐라.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쉼 없이 반복. 뇌는 반복하는 행동을 중요한 일이라고 인식했다가 기억 잔고에 저장을 한다. 치매 걸릴 일도 없겠지만 치매를 걸려도 아마 고개덜을 할 겁니다. 같은 장소나 같은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래요. 눈 뜨면 음원 파일, 차에 타면 음원 파일, 화장실에 들어갈 땐 책, 밥을 나 혼자 먹을 때는 책. 뇌가 각인할 수 있도록 루틴화 해버리는 거다. 사람 또한 주변 환경과 의지에 따라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이 기분이 꿀꿀하면 오늘은 기분이 꿀꿀하니까 이슬이나 한잔해. 에이 오늘은 그냥 방콕해가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의지의 힘을 발휘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과 전화를 하고 그 사람 바쁠 거야. 그런 핑계 따위에 여러분을 안주하게 만들지 마시라는 거.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곳으로 가시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본능처럼 힘들어? 그러니까 미팅 가야 돼. 오늘쯤 일찍 가서 그분의 밝은 얼굴을 봐야지. 이렇게 누구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있냐? 여러분이 주로 통화하는 사람이 이 비즈니스에서 누구냐? 힘들 때 누구를 주로 찾냐? 가족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 맨마당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다 퍼붓어. 나만 마이너스가 쳐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같이. 내 엄마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같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자. 그럴 때일수록 이런 거. 내 환경을 자꾸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없으면 내 환경이 나를 제어할 수 있도록. 환경이 사람을 만들고 내와 같이 하는 그 사람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